음, 어, 이제 우리가 그 보증, 이가 이제 내가 하는 말로 FOR 보증이라고 하는, 음, 이거는요, 먼저 어떤 세 가지 요건을 요구를 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걸 빼먹은 간략 약식 보증도 효력이 있다. 뭐 이런 거는 알 거고, 여기에 이제 어떤 게 나오는가 하면 누가 누구를 위하여 보증한다 라고 하는 거. 이거 이야기에 누가 그러면 보증인이 되는가? 보증인이 되는 건 누구든 상관없어. 특별한 자격에 제한은 없다. 이런데 중요한 건 누구를 보증을 하는가? 그게 피보증인이잖아. 이거는 말이야, 채무가 있는 사람이라야 피보증인이 되는 거지. 이게 전혀 빚을 안 지고 있는, 채무를 지지 않은 사람을 보증을 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누군가에게 빚이 있기 때문에 보증을 하는 거란 말. 예, 이럴 때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 시험에 채무자가 아닌 사람을 두 명을 띄울 거야. 채무가 없는 사람 이 두 명을 보증한다라는 잘못된 지문을 골라라. 이거 두 명 나온다. 먼저 동그라미 1번. 이거는 뭐니? 의리병에게 배설을 한다고 도장을 찍었으니까 원래는 책임을 지겠지만 무담보 배설을 했던 사람이라면 의리 누구에게도 채무를 안 지는 전혀 빚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이런 무담보 배서인을 보증을 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예, 그 다음에 이게 환음의 지급인 A가 아직 인수를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 인수를 하지 않은 환음의 지급인에게는 소프트하게 지급 제시라는 말을 쓸 수는 있지만, 채무도 없는 그 인수하지 않은 지급인, 채무도 없는 자에게 언금 지급, 뭐 요구, 청구 이런 말을 쓰는 건 아니라 그랬단 말. 예, 이러니까 이야기에서 인수하지 않은 지급인을 보증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다. 동그라미 1번, 2번 이거는 까먹어서는 안 된다. 동그라미 1, 2번은 피보증인이 되지 못한다. 어,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 누구를 보증한다라는 그 피보증인을 써야 되는데, 만약에 간단하게 약식으로 이거를 빼먹었다면, 예, 이런 식으로 여기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이런 보증을 했다면, 이럴 때는 누구를 보증한 걸로 봐야 할지 빨리 두 줄 읽어. 알겠는가? 여기에 피보증인을 공란으로 했다면 발행인을 보증한 걸로 본다. 간주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말이에요. 뭐 업에 보증을 한다, 또는 배설을 한다, 또는 인수를 한다. 이런 것들을 모든 요건을 다 써서, 그래서 배서의 3요소 쓴 정식의 배서, 보증의 세 가지 요소를 모두 다 썼던 보증, 그리고 인수 문구를 다 썼던 정식의 인수. 뭐 이런 거라면 이거는 앞면에 쓰든 뒷면에 쓰든 그런 상관이 없는 거야. 문제는 이게 모든 요건을 꼼꼼하게 다 쓴 게 아니고 어떤 걸 좀 빼먹었다 그러면 앞면 뒷면이 의미가 중요해지는 거지.
요거 동그라미 1번 읽어. 만약에 Y라는 사람이 Y라고 이름을 쓰고 그리고 김영날인 도장을 찍었는데 앞뒤로 아무런 말이 없다면 그냥 Y 그리고 도장을 찍었는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 뒷면에 있다면 뭐고 앞면에 있다면 뭔가요? 뒷면에 있다면 그것은 배설을 한 것이고 앞면에 있다면 원칙적으로 보증을 한 것이.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걸 뒷면에다가 그냥 이름과 도장을 찍어놓고 보증이다 이렇게 때를 쓰는 건 안 되는 거야. 앞면에 있어야 돼. 보증이 되려면. 예, 만약에 뒷면에 그냥 단순한 김영달인이 있다면 그거는 배서이다. 그 다음에 이것도 환음의 지급인 A가 인수를 할 때 인수 문구를 쓰지 않고 그냥 A라는 이름 옆에 도장만 찍었다. 이런 식으로 앞면에 그냥 지급인이 도장을 찍었다. 그러면 그것이 약식의 인수로 인정이 되지만 만약에 A라는 사람이 뒷면에다가 그냥 A 그리고 도장을 찍으면 그거는 배서가 되는 것일 뿐이니까. 이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을 쓸 게 요 네 번째 부분 요겁니다. 이거는 FOR 보증이 아닌 거죠. 수표의 지급 보증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다 있어야 한다. FOR 보증하고는 다르다. 세 가지 요소가 뭔지 시작. 먼저 첫째가 지급보증인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 두 번째가 지급보증 문구, 세 번째가 지급보증 일자, 날짜까지도 써야 한다. 이런데 이걸 어떤 한 가지라도 빼먹었다 그러면 그거는 절대로 지급보증은 효력이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까지는 알고 있는 건데 암기를 할 건 지급보증은 앞면에만 할 수 있고 뒷면은 절대로 안 된다. 암기합니다. 예,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건데 조금 전에 지급 보증은 꼭 앞면에 있어야 한다. 요거 한 개만 추가를 해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보증과 관련해서 또 출제가 되는 것이 일부 보증. 이게 아예 1원도 전혀 한 푼도 보증을 안 해주는 것보다는 500만 원 가운데 400만 원을 보증한다 안 해주는 것보다는 좋은 거지. 예, 일부 보증은 효력이 있다. 그지 유효하다. 그런데 만약에 만약 뭐뭐 한다면 보증함이라고 if를 집어넣어 가지고 보증을 했다면 알고 있지 우리 너무 많이 했다. 첫째 조건부 발행의 조건은 유해적이다. 둘째 조건부 배서의 조건은 무익적이다. 그러나 세 번째 조건부 보증의 조건은 유익이다. 쓴 대로 효력이 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이제 요 다운표 안에 부분 요 부분을 여러분이 빨리 읽어. 예, 이러고 여기를 여러분이 박스를 이렇게 쳐가지고 요게 바로 요게 조건 문구입니다. 의미가 뭘까? 만약에 갑이 을에게 엄을 발행을 하는데 아래쪽에 임꺽정이 도장을 찍고 FOR 갑을 위하여 라고 썼단 말이야. 이때 임꺽정이 갑을 보증을 하면서 그때 이것을 지급기일까지는 나 임꺽정이 갑을 보증함. 지급기일까지는 이라는 이런 글귀를 썼다면 이건 뜻이 뭘까?
소진이 지급기일까지, 이거는 더 다르게 표현하면 만기까지, 좀 더 정확하게는 지급 제시기간 만기 플러스 이틀로 해석을 해요. 어쨌건 소진이 나 보증인 임꺽정에게 만기 플러스 이틀까지 찾아온다면 내가 물어주고, 만약에 만기 플러스 이틀이 지난 뒤에 찾아온다면 안 물어준다, 이런 if를 쓴 것입니다. 알겠나? 이럴 때는 이 문구 그대로 유익적으로 효력이 있다. 한 번 더 빨간 밑줄 읽어. 이거는 뭐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나왔거든. 빨리 읽어. 예, 이거 말고도 이제 이게 한 3가지 정도 출제가 되는 게 있는데, 페이지를 넘기면 바로 다라마가 나오니까 페이지를 넘기죠. 이게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실선은 x라도 뒤에 있는 실선은 끄떡없다, 동그라미다. 그래서 행이는 독립적인 성격이 있다. 예, 이런데 말입니다. 이게 어쨌건 보증도 보증이거든요. 누군가가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를 부담을 하니까 이 갑을 위하여 임꺽정이가 보증을 한다. 만약에 그게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를 안 지나면 임꺽정이 보증을 할 필요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따라가서 부정적으로 종속적으로 보증 채무가 만들어지는 거다. 예, 이 두 가지는 서로 국어적으로도 다른 말이잖아요. 그지? 독립적이다. 그리고 부정적이 종속적이다, 이 말이죠. 독립적인가 종속적인가 서로 반대말인데, 보증은 행위로서 이것도 독립적인 성격도 있고, 그 다음에 보증이기 때문에 그 갑이 돈을 빌렸다는 그 채무가 있어야 발생한다는 종속적인 성격도 있다. 먼저 여러분들이 빨리 조문을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독립적인 성격이 있는지 여러분이 잘 아는 조문일 거예요. 32조, 빨리 열어. 32조 두 번째 항을 열어. 이게 뭐지? 이걸 말하는 것이, 그지? 갑의 채무가 x가 되더라도, 임꺽정이 홍길동이라고 했구나. 갑이 x가 되더라도 홍길동의 보증 채무는 끄떡없다. 그게 바로 32조 두 번째 항이 독립성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홍길동의 채무는 갑의 채무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 위에 있어. 조문 빨리 열어볼래? 32조 1항 읽어. 이게 의미가 뭔지 그거는 여러분이 그 조문집에 쓰지 말고, 법전 말고 강의 노트에 이런 식으로 빨리 써. 이게 의미가 뭐니? 그게 피보증인인 갑이 만약에 주채무를 진다면 보증인 홍길동도 주채무를 지고, 피보증인이 만약에 물어주는 의무자 을, 그지? 배설을 한 상환 의무자 을이라면 이 사람을 보증한 보증인도 상환 의무를 진다. 이건 따라간다. 채무의 성격이 부종적, 종속적으로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조금 있다가 그게 여러 명 주채무자의 시효기간 그리고 상환의무자의 시효기간 이런 게 모두 다 다른데, 그것도 만약에 어떤 보증인이 만약에 주채무자를 보증했다면 시효기간도 피보증인하고 똑같게 주채무의 시효기간이 되고, 물어주는 의무자를 보증을 했다면 그때도 피보증인과 똑같게 상환의무의 시효기간이 설정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무의 성격이나 혹은 시효기간이 피보증인의 성격을 따라간다는 부정적인 성격도 있다.
이런데 문제는 이건 분명히 국어적으로 반대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말장난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하얀 까망, 뭐 까만 하양 이런 말, 뭐 동그란 네모 뭐 이런 말 말장난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가 현실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뭔가 하면 이게 까만 하양 이런 식이 되는 거거든. 이 전혀 반대되는 성격이란 말이야. 이러다가 보니까 이걸 식으로 말장난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때는 그때는 독립적인 성격에 따라 이게 X라도 이건 동그라미인 경우도 있고, 이런데 반면에 어떤 때는 부정적으로 이게 X면 그 종속적이니까 덩달아 이것도 X가 된다 이런 성격도 있다는 건데, 예, 이게 어느 경우에는 왼쪽 그림이고 언제는 오른쪽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까지 4번을 물어봤다. 먼저 왼쪽에 이게 앞에 게 깨어져도 보증은 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경우일까? 앞에 게 갑의 채무가 무무 위로 깨어진 경우에는 보증인 홍길동의 채무가 끄떡 없다. 뭔지 알지? 그러니까 갑이 만 16세에 엄을 발행을 했는데 그걸 홍길동이 보증을 했다. 이럴 때 나중에 갑이 물적 항변으로 나는 능력이 없었다, 그러므로 책임을 못 지겠다 하더라도 홍길동은 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갑이 무권 대리를 당했다. 그래서 나는 추인도 못하겠고 나는 물적 항변 누구에게도 못 줘. 이럴 때도 무권 대리를 갑이 당하는 그 과정에 홍길동이 보증을 했다면 홍길동은 보증인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의 이름이 어떤 위조범에 의하여 위조를 당했는데 그 위조 행위를 홍길동이 보증을 했다 그러면 그때는 피위조자는 물적 항변으로 누구에게 못 줘. 그러겠지만 보증인 홍길동은 책임을 진다. 이게 왼쪽에 있는 요 3가지 머리 글자는 독립성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무위는 원래는 그게 물적 항변을 모아둔 머리 글자였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연의 일치입니다. 엄행위에 그 독립적인 성격이 있는 것을 모아보아도 결국 무무위라고 나온다는 게, 이건 일본 학자들이 오랜 연구 결과에서 나온 거거든. 수많은 유럽의 판례를 일본인들이 아주 집요하게 분석을 해서 정리를 한 거고, 우연히 물적 항변의 머리 글자고 똑같게 정리가 되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입니다. 예, 이래서 왼쪽의 그림은 무무위의 경우에 나오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의 그림을 보자. 오른쪽은 갑의 채무가 X가 되면 덩달아 홍길동의 채무도 깨어지는, 그게 부정적인 경우인데, 요거는 여러분이 니은과 디귿을 한꺼번에 읽어.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덩달아 무너지게 될까? 그래서 니은이 그게 해피엔딩, 갑이 소지인 을에게 엄금을 지급을 했다. 그 해피엔딩이지. 을의 입장에서는 목적을 달성하고 엄이 끝나는 거니까. 그 다음에 현금 500만 원 대신에 물건으로 500만 원짜리로 갑이 지급을 했다. 그것도 을의 입장에서는 해피엔딩이지. 그 다음에 엄금을 그 법원에다가 갑이 맡기고 해외 유학을 떠났다. 그것도 나중에 을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가가지고 공탁소에 가서 찾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것도 을의 입장에서는 해피엔딩이고, 마지막에 그것을 을이 갑에게 언금 청구권을 가지는데 반대로 갑은 을에게 상계할 수 있는 반대 채권이 있어서 상계했다, 퉁쳤다. 그것도 결국은 을은 언금을 지급받은 것과 똑같다. 이런 경우에는 언금이 지급이 되었거나 지급된 것과 똑같은 해피엔딩일 때는, 이럴 때는 을이 뻔뻔스럽게 홍길동에게 보증인 섰으니까 너도 또 내라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럴 때는 도미노로 홍길동의 보증 채무도 없어지게 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저 해피하지 못한 unhappy한 엔딩 읽어. 그게 피보증인 갑의 채무가
만기 더하기 3년이 지나도록 을이 권리 행사를 안 해서 을의 입장에선 정말 눈물겹게 아이쿠 3년이나 내가 큰 실수를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회피하지 못하게 을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했다거나 그 다음에 모든 권리가 소멸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갑이 물어주는 의무사인 경우라면 상환 의무사라면 적어도 만기 더하기 이틀 안에는 을이 환음의 지급인 A 등에게 지급 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급 제시를 안 하고 있다가 물어달라는 채무자에게 권리가 반만 날라갔다거나 설령 주채무자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을의 권리가 시효로 완전히 날라갔거나 또는 만기 더하기 이틀까지 행사 안 해서 절반 상환 청구만 날라갔을 때 어쨌든 을의 입장에서는 언해피 엔딩이 되었는데 이럴 때에도 덩달아 홍길동의 보증 채무도 엔딩이 된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갑이 도장을 찍을 때 지장을 찍었다. 이렇게 지문. 이거는 여러분 분명히 겉보기에도 피보증 채무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 확인이 눈에 보이잖아요. 지장이. 이럴 때는 덩달아 주르륵 도미노로 다 깨어져 버립니다. 홍길동의 보증 채무도 깨어집니다. 이럴 때는 행위의 독립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여러분들 빨리 노트 247면 가운데를 빨리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보증의 독립성과 관련해서 거기에 그 김영날인 그 대신에 지장이나 무인을 찍었을 때 방식에 하자가 있다. 이럴 때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 그런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 우리가 옛날에 공부를 했던 건데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확인시켜 드리는 거였고 여러분은 이제까지 4번이나 나왔던 문제를 풀이하기 위해서는 왼쪽에 있는 기역의 경우와 오른쪽에 있는 니은, 디귿, 리얼의 경우를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기역의 경우에는 독립성, 홍길동의 채무는 끄떡없고 니은, 디귿, 리얼의 경우에는 도미노로 홍길동의 채무도 깨져버립니다. 눈 감아줄래? 내가 좀 외워봐. 기역은 뭐고 니은, 디귿, 리얼은 뭐니? 눈 감고 시작. 예, 그 다음에 보증인이 여기 봐. 만약에 홍길동이 을이라는 그 배서인을 위하여 보증을 했다. 그러면 물어주는 상환 의무자를 보증한 홍길동도 상환 의무를 진다. 그게 보증의 부종적인 성격의 일종이라고 했고 이런데 어쨌거나 소진청이 갑에게 지급 제시를 했지만 주채무자 갑이 약속금의 발행인 갑이 알거지라 가지고 돈을 못 준다. 지급이 거절이 되자 정이 을을 위하여 보증을 했던 홍길동 보증인에게 원금을 달라 그랬고 이 FOR 보증을 했던 홍길동이 깍듯하게 정에게 지급을 했단 말이야. 자, 이제는 이 용지가 홍길동에게 있어요. 이 홍길동은 누구 때문에 돈을 쓰게 된 건가요? 을을 보증하는 바람에 홍길동이 결국 보증인이 돈이 나가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때 홍길동은 당연히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누구에게 구상할 수도 있고 을에게 행사할 수도 있고 을의 앞에 있는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예, 너무 더럽게 썼네요. 자, 깨끗하게 닦을게요. 예, 여기에 원금을 지급을 하고 현재 을 자기의 수중에 손안에 들고 있는 보증인은 누구에게도 구상을 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할 수 있다. 요거 여러분들 빨리 조문을 읽으세요.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읽으세요.
여기에 누구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보증된 자, 그게 바로 을을 말하고 그 다음에 그 자의 엄상의 채무자, 그게 을의 앞에 있는 갑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냐?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떤 권리라고 부르는지도 출제했습니다. 그지? 그걸 구상권이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거대하게 민트가 있는데 안 보셔도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다 공부를 했던 거니까 북북 꺼버리세요. 앞에 다 공부했던 거.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엄보증인의 지위와 민법에서의 보증이 뭐가 다른지 비교를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요거 3개만 읽으면 그걸로 문제는 정답을 다 찍어냅니다. 1번, 2번, 3번. 먼저 이게 민법의 보증과 엄보증이 뭐가 다른지 동그라미 1번 읽어요. 엄보증은 그것은 엄행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어야 하죠. 하지만 민법의 보증은 그건 엄행위가 아니죠. 민법의 보증에서 꼭 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이런 조문은 민법전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읽으세요. 이게 엄보증의 경우에는 그게 피보증인 갑의 채무가 깨어져도 엄보증인 홍길동은 끄떡없다라는 독립성의 경우가 나왔잖아. 무무위의 경우라면. 그러나 민법의 보증은 그런 거 없어. 피보증인의 채무가 깨어지면 민법은 조금이라도 앞에 법률 행위에 문제가 있다면 발기발기 뒤에 도미노로 다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어떤 차이가 있다? 여기에 민법의 보증은 도미노라고 쉬운 말로 써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동그라미 3번 요거는 민법의 보증을 먼저 보도록 하죠. 이게 민법에서는 이게 채권자가 피보증인에게 먼저 가지 않고 보증인에게 먼저 달라고 하면 민법에서의 보증인들은 화를 냅니다. 아니 왜 나에게 먼저 달라고 하냐? 먼저 피보증인에게 달라고 하고 안 될 때만 나에게 와라. 그것을 최고 검색의 항변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엄보증의 경우에는 최고 검색의 항변을 홍길동이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엄보증인은 피보증인과 합동 책임을 지고 합동 책임이란 순서 불문, 비율 불문이기 때문에 엄보증인에게는 최고 검색의 항변이 없다. 이러면 이제 보증도 끝났고 그 다음 주제 들어가죠. 그 밖의 제도. 이거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좀 오글거리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연예인들 나와서 이제 뭐 남녀들 이제 서로 이제 뭐 이런 프로그램 할 때 아주 이쁜 여자 연예인이 무슨 뭐 그게 뭐라 그러나 그 페널티 벌칙이 걸렸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잘생긴 뭐 듬직한 남자 연예인이 내가 백기사를 할게, 벌을 내가 받을게. 똑같단 말이야. 헌법에서도 누군가가 궁지에 몰릴 때 그 궁지에 몰린다는 게 물어내라 그지 상환 청구를 당할 이쁜 여자 연예인이 있을 때 옆에 있는 듬직한 남자 연예인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백기사의 노릇을 할게 물어내는 걸 내가 할게 그러니까 그 이쁜 사람한테는 물어내라고 하지 말라 그것을 참가라고 예. 이게 뭔가 하면 한마디로 누군가가 뭐를 당할 위기라고 상환 청구를 당할 위기에 내가 그거를 대신 덤태기를 쓸게. 뭐 이런 거를 말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 등본과 복본이 나오죠.
이것도 여러분은 알 건데 뭐가 다릅니까? 그저 등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 파일 그림일 뿐입니다. 그러면 등본에는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딱 두 가지만 할 수 있다. 등본은 음이 아니거든요. 등본에 할 수 있는 두 가지, 그게 뭐와 뭐만 할 수 있지? 보전에 할 수 있는 행위하고 똑같다. 그게 배설을 등본에 할 수 있고 그 배선을 위한 FOR 보증도 등본에 할 수 있다. 그거 외에는 못한다. 예, 이런데 그게 아니라 등본과 비교가 되는 게 완전한 또 하나의 쌍둥이 음을 복본이라고 부르고, 예, 이야기하는 모든 행위를 다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아는데 이제 남은 거는 암기를 하는 거 정말 쉽다. 딱 12글자만 암기하면 문제가 거의 다 풀려버린다. 여기에는 빨간 별을 2개를 매긴다. 이게 모두 다 해가지고 글자 숫자가 12글자밖에 안 되는데 조금 있다가 우리 문제집으로 들어가면 알겠지만 이거 가지고 거진 다 풀려버립니다. 먼저 시작하는 4글자가 뭐죠? 그게 참가. 참가라고 하는 것은 그게 참가 인수든 참가 지급이든 어음에만 있지 수표에는 없다. 이 뜻을 4글자로 참가라고 외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글자 등본. 등본도 어음에만 있지 환음과 약속음에만 있지 등본이 수표에는 없다. 그것도 등본이라고 4글자로 외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그 위탁복본. 위탁이 뭐지? 위탁은 지급인 아래쪽으로 땡땡땡땡 내려가 있는 지급인 A님, A은행님, 네가 나 대신에 돈을 좀 줘요 라고 A 또는 A은행이라는 지급인에게 위탁을 하는 환음과 수표를 지급 위탁증권이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뜻이 환음과 수표에만 복본이 있고 약속음에는 없다, 이 뜻이다. 뭐 이거 어떤 말인지는 여러분들이 알 거니까 이야기에 써둔 요 내용 석 줄 빨리 딱 시간 1초 동안, 정말로 빛의 속도 1초 동안 요거 석 줄을 빨리 읽어 주시고, 뭔 말이잖냐? 그러면 이제 눈 감아라. 12글자 빨리 외운다. 시작. 참가 등본 위탁 복본. 10번 시작. 뭐 이거 말고 조금 이제 보완을 할 거라면 이게 모두 다야. 먼저 아까 이쁜 여자 연예인을 대신해서 내가 대신 참가해서 그 페널티 벌칙을 막아줄게. 뭐 여기에 이제 2개가 있는데 그게 참가에는 참가 인수와 참가 지급이 있어요. 이 가운데 먼저 그게 참가 인수는 이거 이 이쁜 여자 연예인이 지금 만기 전의 상환 청구를 당할 위기에 있구나. 내가 끼어들어서 내가 참가해서 만기 전의 상환 청구를 당신이 당하는 그 위기를 내가 구해 줄게. 예, 그거 말고 비교가 다른 게 또 하나가 참가 제도에는 참가 인수뿐만 아니라 참가 지급도 있는데, 참가 지급은 만기 후의 상환 청구든 만기 전의 상환 청구든 모두 다 막아주는 것을 참가 지급이라고 부른다. 이거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내용은 전혀 안 물어본다.
눈 감아줄래? 참가 인수 참가 지급 가운데 뭐는 만기 전의 상환 청구를 막아주는 거고 뭐는 만기 전 만기 후 모두 다 막아주는 거다. 시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참가 끝났고 등본 위탁 복본 등본 위탁 복본 여기에서는 이제 보완을 할게. 이거 니들은 쓰지 말라.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지? 지급을 위탁하는 증권에는 들어가는 두 가지가 환음과 수표. 이런데 여기 환음과 그리고 수표에는 복본을 만들 수가 있어. 그런데 어떤 경우에 복본을 만드는가? 환음의 복본을 만드는 건 원하면 아무 때나 만들어도 되는 거지만 수표의 복본을 만드는 것은 해외의 외국의 영토에 돌아다니는 수표만 복본을 만들 수가 있어. 이거 여러분이 빨간 테두리 읽어. 아니 선생님 왜 수표의 복본은 외국 해외 영토에 돌아다니는 것만 할 이유가 뭔데요? 그냥 외워. 그건 외우는 거야. 내용을 이제 따져봤자 전혀 득점에 도움이 안 돼. 암기한다.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밖의 짜잘한 제도를 끝냈는데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12글자 외우는 그게 최고로 중요하다. 12글자 한 번 더 외워 시작. 참가 등본 위탁 복본 한 번 더 시작.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게 어음과 수표의 시효를 공부하고 그리고 수표의 어떤 특징을 공부하면 끝나는데요. 이제 남아있는 중에 시효 이게 조금 까다로워. 이거 내가 이제 앞에다가 뭔가 필기를 할 건데 여러분 보고 쓰라고 필기하는 게 아니야. 이거 여러분들 그냥 보기만 하는 거야. 쓰지 마. 여기 보자. 이게 어음에 있어 가지고 누군가에게 돈을 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돈을 안 준다. 그러면 빨리 소를 제기하든가 계속해서 이행 청구를 해서 다그치든가 그래야지. 그거를 그냥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상 권리를 행사를 안 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그대로 그냥 가만히 꽂아놓은 보르자르처럼 있으면 그러면 나중에 그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는데 과연 몇 년 또는 몇 개월 동안 가만히 있으면 소멸하는가? 그게 시효 기간이란 말이야. 뭐 음만 그런 건 아니지. 똑같다. 그지? 음뿐만 아니라 저 수표도 이것도 일정한 기간 동안 가만히 있게 되면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한다. 이런다. 여기에 써둔 게 그 기간이 어떤 건 3년이고 어떤 건 1년이고 어떤 건 반년이란 뜻이야. 반년 저거는 실제로 법전에서는 6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년 단위로 한꺼번에 이제 외우기 위해서 반년이라고 말을 바꾼 거고
어, 여기에 써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은 이제 좀 이따 외울 거야. 그지? 3일반, 일반반이라고 외울 건데 누구에 대한 건 3년이고 누구에 대한 건 1년이고 누구에 대한 건 6개월인가? 그게 가장 길게 3년 동안 책임이 남는 건 당연히 주채무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음에는 주채무자가 있지만 수표에는 없지. 누가 그러면 수표에는 맨 왼쪽 이 라인에 왼쪽 기둥에 들어갈까? 지급 보증인이 들어갑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기둥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가운데 기둥에 들어가는 것은 정이 갑에게 돈을 달라고 했는데 갑이 돈을 안 주니까 정이 병에게 물어달라고 상환 청구권을 행사한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에 들어가는 건 병이 정에게 물어낸 뒤에 병이 나도 을에게 또 재상환 청구를 들어간다. 예, 여기에 두 번째, 세 번째 기둥에 들어가는 건데요. 그런데 두 번째 기둥 그게 상환 청구권을 줄여서 상청 그렇게 써둔 거고 세 번째는 병이 을에게 너도나게 또 물어내라 그거라 말이야. 재상환 청구. 이런데 어음에서는 말이에요. 어음에서는 정이 병에게 물어내라 그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런데 그와 달리 수표에서는 반년입니다. 6개월입니다. 예, 그 다음에 병이 정에게 물어낸 뒤에 내 앞에 있는 을 너도 나에게 물어내라. 그건 어음이든 수표든 재상환 청구는 모두 6개월입니다. 예, 이런데요. 이래서 누구에게 행사하는 권리인지에 따라 어떤 건 3년, 어떤 건 1년, 어떤 건 반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다 다르고요. 이걸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6글자를 무조건 목이 그지 목이 쉬게 목이 터지게 왜 시작 3일반 일반반 3일반 일반반 50번에 시작. 예, 그 다음에 문제는 이 그 기간 3년 또는 1년 또는 반년이 언제 카운트가 시작이 되는가? 이제 빨간 연필로 할게요. 예, 이건 언제 이 기간들이 시작을 하는다는 뜻일까? 먼저 여기 봐. 이것은 주채무자에 대한 권리. 그거는 만기로부터 3년입니다. 그게 지나면 시효로 쓰레기가 되지요. 그 다음 이제 정이 갑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가 갑이 지급을 거절하니까 정이 병에게 물어달라고 하는 이 권리는 만기로부터 1년입니다. 이 빨간 두 번째 머리 글자도 만기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병이 정에게 물어낸 뒤에 병이 을 너도 나에게 물어내라. 그거는 반년 즉 6개월인데 언제로부터 반년일까? 그것은 엄을 환수하였거나 혹은 이 병이 재소를 당했던 날 그걸 짧게 환제라고 표현을 했어. 여기에 보자. 환제라고 하는 말은 이게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말인데 원어는 뭐 또는 뭐라고 환수 또는 재소를 줄인 말이야.
여기에 여러분 민트 거대하게 날리는데 거기 환수 또는 채소라는 글자만 연하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해도 이거 여러분들 궁금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학문적인 호기심 욕심을 내면 망하는 거야. 여기 봐. 여기 세 번째 기둥 음의 경우에는 언제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재상환청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환수 또는 채소의 날로부터 6개월이라고만 알면 문제는 무조건 풀리니까 선생님 환수가 뭔데요? 채소는 또 뭔데? 그거 연구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끝났고 그 다음 보자. 수표는 이거는 뭐지? 아까 보니까 기간은 3일반 뒤에 수표가 일반반이었거든. 일반반은 언제 카운트가 될까? 혁풍쌤 여기 영어로 써뒀네. 이거 뭔 말이고? 이게 수표의 지급제 시기간은 발행일 더하기 10일이잖아. 10일이 지난 날이라는 말을 영어 잘하는 혁풍쌤이 10이라고 쓴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 요거는 그게 수표의 지급제 시기간 10일이 지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지급 보증인에 대한 권리는 시효로 소멸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둥 그것도 수표의 발행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날 이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정이 수표의 배서인인 병에게 물어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환청구권도 굳이 제시기간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한다. 없어져 버린다. 예,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다. 병이 수표금을 정에게 물어내고 병이 을에게 너도 나에게 또 물어내라 라고 하는 것은 음이 아니고 수표를 환수하거나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다. 이거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세 번째 환제의 내용을 알려고 하지 말고 환제는 환수제소를 줄인 말이다. 그거로 끝내야 돼. 이거 여러분들 조금 전에 내가 썼던 거를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워 보일까봐 깨끗하게 여기에 딱 타이핑을 해둔 게 요거야. 뭔 말인지 알았는가? 여기에 기간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그 따로 묶어야 되겠네. 기간을 파란색으로 그리고 기산점을 빨간색으로. 조금 전에 내가 이제 그 표시했던 그대로 기간을 파랗게 그리고 기산점은 빨갛게 묶어줄게. 먼저 여러분이 빨리 암기해야 될 거 얼마가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가. 시효 기간 10번 시작. 3일반 일반반 10번. 그 다음에 그게 과연 3일반 일반반이 언제 카운트가 되는가. 빨간 테두리 10번 시작. 만만 환제 텐텐 환제 10번 시작. 뭔 말인지는 알 거고 이제 이게 실전에 설마 그게 영어로 텐텐 이렇게는 안 나오겠지. 원어가 뭔지는 알아야 정답을 찍어내잖아. 그래서 텐텐의 원어가 뭔지 아래쪽에 이 부분 읽어. 이런 정도는 알겠지. 10일이 지나니까 제시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제시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6개월 이런 식으로 수표법에는 시효 문제가 나오는 거야. 예, 이런 정도면 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머리 글자를 요거 아까 이미 외웠지만 500번 지금 바로 한 번 더 읽어. 500번 시작.
여기에는 빨간 별이 3개가 들어가야 돼. 예, 뭔지는 이제 이 정도면 다 알 거라고 내가 믿어요. 이런데 이제 조금 닦아줄게, 깨끗하게. 이거 아까 이야기했지. 사람들이 그냥 화끈한 사람도 있지만 깐깐한 원칙주의자도 있지. 뭐 이야기할 때 그러다 대부분의 병이라는 사람들은 정액의 엄을 배설을 할 때 이거 나중에 혹시 지급 거절되어도 정님은 로펌 가지 말아요. 나 병은 당신 정을 믿고 그냥 500만 원 물어줄 거니까 그거 무는 과정에 괜히 로펌 가서 거절서서 만들어서 550을 물게 하는 거 나는 원하지 않으니까 거절서 만들지 말고 와요. 그거를 뭐라고 표현을 했지? 지급 거절 증서의 작성을 면제한다. 아니면 그거를 조금 더 짧게는 무비용 상환이라고 부른단 말. 이런데 이게 열의 9은 대부분은 사람들은 그렇게 화끈해. 대부분 저 상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이 월급쟁이하고 다른 게 그런 거거든. 여기 봐. 이러니까 대부분 필기에 무비용 상환 위에 까칠하지 않은 대부분의 경우라고 써라. 이래가지고 대부분의 까칠하지 않은 병들은 이 날짜 만기로부터 1년 이런 식으로 카운트가 돼요. 이런데 10명 가운데 뭐 하나 정도는 까칠한 인간, 아주 뭐라 그럴까, 꼿꼿하다고 할까, 좋은 말로 그런 원칙주의자도 있지. 나는 절대로 믿지를 못하니까 정님이 나 병에게 올 때는 꼭 로펌의 증서를 만들어 와요. 내가 550을 주더라도 나는 당신을 안 믿을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 예, 이럴 때는 어쩔 수가 없지. 그때는 정이 로펌에 가가지고 제가 감액의 지급 제시를 했지만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로펌에서 증서를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50만 원짜리를 정이 만들고 병에게 갈 거란 말이야. 알겠나? 이럴 때는 병에게 물어달라고 하는 권리가 물론 1년은 1년인데 이때는 만기로부터 1년이 아니고 거절 증서를 만든 날로부터 1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거 여러분 이야기에 여러분 노트에 잘 보이나? 저 글로바로 파란색 링크를 해둔 거. 여기에 뭐라고 필기를 할까? 증서유 밑에 까칠한 인간의 경우라고 써둡니다. 이러면 내용은 이제 여러분이 끝났다. 이제 아주 힘든 거, 굉장히 힘들었지. 그게 모두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가장 중요한 별을 3개를 매겼던 게 어떤 머리 글자 외우는 거 있지? 시작. 3일반, 일반반, 만만 환제, 탄탄 환제. 그거 외우는 건데 여기에 모두 다 해가지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 6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로부터 몇 년 또는 언제로부터 몇 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를 해야 시효가 그게 중단이 된다. 그래야 시효 소멸을 막을 수가 있다 라고 했는데 이 모두 등장하는 이 6명의 사람들을 위하여 FOR 보증을 했던 사람의 시효 기간과 기산점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누구를 보증을 했는지에 따라서 시효기간과 기산점은 보증인은 1번에서 6번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예, 요거 여러분이 빨리 빨간 테두리 넉 줄 읽으십시오. 예, 이런 정도로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고, 이러니까 여기에 이래도 혹시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까봐 아래쪽에 몇 글자를 또 써뒀다. 요거 읽어. 여기에 그 기산점의 요령 석 줄 빨리 읽어. 뭔 말인지 알겠나? 여기서 실무상 대부분 거절 증서 작성을 면제함. 아래쪽에 뭐라고 쓸까? 대부분의 병들은 까칠하지 않음이라고 쓴다. 알겠니? 대부분의 병들은 까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언제로부터 그 시효기간 1년이 카운트가 된다? 만만 환자 만기로부터 1년이 카운트가 돼. 이런데 일부 10명 가운데 하나 정도의 병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까칠한 경우도 있어. 그럴 때는 로펌을 어쩔 수 없이 갔다 와야 되는 거지. 그때는 거절증서라는 글자가 병에게 권리를 행사를 할 때 정은 거절증서가 이렇게 보일 거라고 지문에. 그러면 그때는 1년이 그 거절증서인 날짜로부터 1년이라고 바뀌는 거야. 알겠니? 예. 여기에는 뭐라고 쓸까? 거절증서라는 글자가 보이면 밑에 병이 까칠한 인간인 경우라고 쓴다. 예,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이거 말이야. 여기에 정이 병에게 물어달라고 했다. 물어냈던 병이 을에게 너도 나한테 또 물어내라 그런다. 이런 식으로 달달하게 주면 그건 오답을 찍을 학생이 안 나오거든.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거를 안 보여준다고. 이거를 지문에 안 보여줘. 아니 도대체 그러면 이걸 어떤 식으로 풀라는 거지? 여기 봐. 이게 정이 병에게 물어달라고 한다. 그건 이런 식으로 애둘러 가지고 표현을 한다. 빨리 필기해라 이거. 여러분들 어미든 수표든 무담보 배서를 한 사람이 아니라면 배서인은 상환 의무사잖아. 그러니까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 그럼 무조건 그거는 상환 청구권이야. 알겠냐? 그 다음에 여러분 환음의 발행인과 수표의 발행인은 주채무자가 아니지. 환음과 수표의 발행인은 어떤 의무사다? 상환 의무사니까 환음 또는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그것도 뻔하지 상환 청구권이란 뜻이야. 예. 야, 정말로 출제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안 보여주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거야. 상환 청구권의 시효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안 준다고. 그지? 배서인 또는 환음이나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의 시효기간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봐. 최대한 못 알아먹게. 예, 그나마 이런 정도를 주면 고마운 일이지. 지급이 거절이 된 경우에 혹은 인수가 거절이 된 경우에의 청구권, 그거는 상환 청구권이라는 걸 어느 정도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힌트인데,
아래쪽에 이런 힌트는 못 알아먹으면 끝장나는 거야. 꼼짝도 못 하는 거야 이거. 요거 꼭 써야 된다. 필기해라. 깨끗하게 닦아줄게. 글자 안 보일라. 예,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보여줘. 여기 봐. 이거는 뭐야? 병이 정에게 물어내고 병이 을 너도 나한테 또 물어내라 이거잖아. 그런데 이것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미 물어냈던, 이미 상환 의무를 이행했던 자의 청구권. 와, 좀 전에 뭐라고 했는지 들렸냐? 그런 식으로 표현해. 이미 상환 의무를 이행했던 자의 청구권. 그게 재상환 청구권이잖아. 또는 병도 물어내는 사람이고 을도 물어내는 사람이잖아. 이런데 병이 을에게 또 물어내라 그러면 그때는 물어내는 의무자인 병이, 그지? 병은 상환 의무자인데 또 다른 물어낼 의무자 을, 그 다른 상환 의무자에 대한 청구권. 이렇게네. 야, 정말 그렇게 학생들이 정답 찍는 게 싫을까? 아래쪽에 요거 빨간 별 두 줄 읽어. 여러분도 여기에 빨간 밑줄을 이렇게 꺼둬야 돼. 이거 알겠냐? 여기에 빨간색으로 여기에 테두리가 쳐져 있거나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이 글자가 보이면 어떤 권리의 시효를 물어보는 거다? 재상환 청구권의 시효를 물어보는 거.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게 민트 모두 다 날려버려. 모두 다 날리기는 하는데 특히 만만 환제, 텐텐 환제, 환제가 어떤 단어를 줄인 건지 그거는 알아야 돼. 환제가 뭐지? 환수 또는 재수. 그거는 알아야 돼. 그 단어까지도 날리면 안 돼. 그거는 알아야 돼. 이러면 이제 문제를 풀러가자. 여기 보자. 74번까지는 풀이가 끝났지. 75번 엄보증 1번 읽어. 이거 여러분 그거 언법 빨리 조문 한번 열어봐. 법전 32조 두 번째 항. 빨리 읽어. 내가 질문할게. 이 조문은 부종성을 표현한 거니 독립성을 표현한 거니? 독립성을 표현한 거야. 그것은 쉽게 말해서 갑의 채무가 X가 되어도 엄보증인 홍길동의 채무는 끄떡없다. 그게 32조 두 번째 항이야. 그런데 여기에 이 조문에 보니까 엄보증은 피보증, 그 담보된 채무, 갑의 채무가 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외에는 홍길동의 보증 채무는 그 외에는 어떤 사유로 이제 깨지더라도 끄떡없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여러분이 조금 전에 이제 읽었던 게 그게 독립성은 이게 이러더라도 이거는 끄떡없다라는 그 조문을 법전에서 피보증 채무, 담보대 채무가 방식의 하자가 있는 경우 외에는 어떤 사유로 X가 되더라도 끄떡없다. 아니야. 이거의 경우도 있어.
이게 깨질 때 이것도 덩달아 깨지는 그지 독립성이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해피엔딩, 언해피엔딩도 두 개가 더 있는데 알겠냐? 그거를 90년 전에 제네바 통일 엄조약을 만들 때는 연구가 아직 진행이 안 되어서 이거를 그 조문에 써넣지를 못했던 거야.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굳이 말하자면 제대로 만들자면 보증 홍길동의 채무는 담보된 채무 갑의 채무가 해피엔딩, 언해피엔딩 그리고 방식의 하자가 있는 경우 외에는 홍길동의 채무는 끄떡없다. 이래야 올바른데 우리가 여러 번 했던 이야기 있지. 실정법 조문이 그대로 지문으로 뜨면 그거는 무조건 올바른 지문으로 처리가 된다. 알고 있냐? 이러면 이제 문제집 보자. 75번에 1번 읽어. 이것은 무조건 32조 2항 원문이니까 원문은 법 조문의 원문은 무조건 올바른 지문입니다. 1번이 올바릅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아래쪽에 76번에 1번 읽어. 여러분 누가 보증을 하는가 누구를 보증을 하는가 두 가지가 문제인데 누가 보증을 하는가 그거는 특별히 자격에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고. 그런데 누구를 보증을 하는가 그거는 반드시 누구라야 하지 채무자 채무가 있는 사람이라야 해. 이런데 여기에 그러면 배서인은 다른 배서인을 피보증으로 보증을 할 수 없다. 아니에요. 배서인은 채무자가 맞거든. 그러니까 보증을 할 수 있어. 1번은 잘못된 거야. 알겠냐? 이제 강의가 끝날 때가 다가오니까 참 초반에는 그렇게 이쁘게 태블릿을 쓰려고 노력을 하다가 마구 개판으로 막. 그래서 사람은 끝이 좋아야 되는데 그지? 그 신발도 원래 살 때는 이쁘게 신다가 나중에 꺾어 신고 그러잖아. 그런 거 비슷한 거지. 아래쪽에 봐. 그 다음에 아래쪽에 바로 그냥 보면 되겠네. 여기에 4번도 읽어. 이건 뭐를 말하는 것이 만약에 피보증인이 주채무자라면 보증인도 주채무를 지고 피보증인이 상환 의무자라면 보증인도 상환 의무를 진다. 그래서 보증인의 채무는 피보증인의 채무를 그대로 따라간다. 이거는 부종성을 나타낸 조문일까 독립성을 나타낼까 부종성을 나타낸 거야. 어쨌든 올바른 겁니다. 예, 1번과 4번 가운데 잘못된 건 1번입니다. 그 다음 내려가죠. 이제 아래쪽에 77번에 1번 읽어. 여러분 민법의 보증과 보증을 비교를 할 때 무언은 독립적인 성격이 있지만 무언은 무조건 도미노다. 시작. 보증은 독립성의 성격이 있기도 하지만 민법의 보증은 무조건 도미노 덩달아 깨져버려. 그치? 1번 한 번 더 읽어. 이럴 때 보증은 효력이 그대로 존재할 수 있고 민법상 보증은 효력이 도민으로 깨지는 거야. 그러니까 민법상 보증과 보증 모두 둘 다 도민으로 깨진다. 그러면 잘못된 거야. 보증은 도민으로 안 깨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5번 읽어. O야 X야. 알지? 올바릅니다. 보증인 홍길동은 피보증인인 사람과 피보증인인 갑이라는 사람하고 합동 책임을 지기 때문에 보증인은 순서를 불문한다. 즉 민법의 보증과 다르게 보증의 경우에는 최고 검색의 항변이 없다. 올바릅니다. 예, 그 다음 아래쪽에 이거는 니들이 한번 풀어봐. 자, 78번. 내가 조금만 유도를 해줄게. 여기 그러니까 갑이
갑이 을에게 발행을 하는데 홍길동이 보증을 했다. FOR. 이랬을 때 이 피보증인 갑의 채무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을 때 보증인 홍길동의 책임이 인정이 되는 거, 이게 동그라미인 경우를 고르라는 거야. 한마디로 부정적인 걸 고르라는 거니 독립적인 걸 고르라는 거니 독립적인 걸 고르라는 거야. 이거 아까 우리가 이 두 가지 성격 가운데 기억, 니은, 디귿, 리얼 가운데 기억에 해당할 때만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그랬거든. 어떤 거지? 니들이 찍어. 알겠나? 어떤 경우에 그 독립적인 성격이 나오지? 머리 글자 뭐? 무위의 경우에만 이런 그림이 나온단 말이야. 몇 번이 정답이야? 4번이 정답이네. 무능력이잖아. 알겠니? 그 다음에 이거는 리얼에 해당하는 거지. 그지? 기억, 과학, 니은티가 리얼 가운데.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해피야, 언해피야. 언해피 엔딩. 이것도 부정적이고, 요거는 해피야, 언해피야. 이거는 해피 엔딩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해피야, 언해피야. 언해피지. 그지? 그래서 해피든 언해피는 외부적인 하자든 그런 건 도미노로 깨진다. 부정적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는 안 들리겠지만 지금 보강을 촬영하는데 바깥에 막 종로 일가에 난리도 아니다. 지금 시위 소리하고 밴드 소리하고. 아이고. 그 다음에 79번 내려가서 여기 이게 A가 B에게 발행했고 B가 C에게 배설을 했다. 이런 그림이거든. 그런데 2번 읽어. 여기에 어쨌건 E라는 사람이 보증 FOR 보증을 했는데 어디에 했다고? 등본에 했다. 아이고 지겨워라. 뭐와 뭐는 은 아니다. 그러나 여기에 어떤 두 가지는 할 수 있다. 시작. 보전과 등본은 은 아니다. 그러나 배사와 FOR 보증은 할 수 있어. 예, 이러니까 아무리 등본이 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서와 보증을 할 수 있고 그걸 만약에 했다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2번은 잘못되었다. 그 다음에 3번 읽어. 여기에 A가 B에게 발행했고 B가 C에게 배설을 했는데, 그런데 B가 A를 위하여 보증을 했다고. 누가 보증을 하는가? 그거는 자격이 제한이 없고 누구를 보증을 하는가? 그건 채무자라야 한단 말이야. 그치? 그런데 따라서 A는 채무자이니까 보증을 할 수 있어. 알겠니? 2번 그리고 3번. 2번 OX, 2번은 X고 3번은 OX, O입니다. 3번은 올바릅니다. 채무자를 보증하는 건 할 수 있는 거야. 예, 그 다음에 아래쪽에 1번 읽어. 81번에 1번. 예, 일반적으로 행위는 대부분은 if를 쓰면 별로 안 좋은 무익적이거나 유해적이 되는 게 대부분이다 이 뜻이야. 그러나 예외적으로 if를 쓰더라도 유익으로 인정해 주는 게 FOR 보증에다가 쓴 if는 인정해 주지. 그지? 그래서 요게 원칙을 나타낸 거고, 이 1번 지문이 예외가 FOR 보증에서의 if는 예외적으로 그것은 조건을 싫어하지 않아. 그때는 조건에 친한 경우도 예외가 있다고. 여기에 문제를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볼까? 화면에 그림을 쳐다봐. 갑이 을에게 을 발행을 했는데, 그런데 갑이 발행을 할 때 Y라는 사람이 도장을 찍고 FOR 갑을 위하여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는 거거든. 자, 이때 이제 Y가 보증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라면 O, 보증인으로서 책임을 안 지는 경우라면 X. 1번 읽어.
이거 좀 어렵다. 여기 봐. 내가 딱 화면에다가 쓸게. 병이 음을 을로부터 이제 양수 취득한 뒤에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이 해서 얘들아 빨간 옆을 꺼내서 어디에 뭐라고 써야 돼? 을 이름 동그라미 하고 사기꾼. 예, 이러고 병이 이 사정을 알고 이제 음을 취득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 둘끼리 을이 사기꾼이기는 한데 문제는 병이 음을 취득을 한 뒤에 을에게서 이 사기꾼 을에게서 병이 음을 취득한 뒤에 주행 계기가 조작이 되었다는 걸 그 뒤에 갑이 알아채고 취소를 했다 또는 해제를 했다는 거거든. 이거 한 번 더 물어보자. 여러분 을이 사기꾼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채무자 갑은 병에게는 인적 항변 절단, 병에게는 대항을 못하고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병에게 해이가 있다면 그때는 갑은 병에게도 대항할 수가 있어요. 문제는 해이란 악의 엔드 손해 인식인데 이게 병에게 해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음을 취득을 할 때 해이가 있었어야지. 이 그림을 보면 병이 음을 취득하고 난 뒤에 비로소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쁜 놈 을의 행동으로 해제가 되었다. 이럴 때는 병은 해이가 있는 이벌한 놈이 아닙니다. 해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병의 해이를 판단합니다. 알겠나? 병이 음을 양수한 뒤에 을이 나쁜 놈임이 드러나서 그 뒤에 해제가 되었다. 그럴 때는 병에게는 해이가 없다고요.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할까? 여기 한번 보자. 을이 사기꾼인데 만약에 병에게 해이가 있다면 그러면 병이 갑에게 돈을 달라고 할 때 갑은 해이가 있는 병에게 못 줘!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지. 해이가 있다면. 그지? 그런데 이때 병이 아래쪽에 Y에게 간다면 이때는 Y가 자기의 앞에 있는 갑의 못 줘라는 말을 원용을 해가지고 Y가 갑의 항변을 빌려와서 전자의 항변으로 Y도 병에게 못 줘라고 할 수가 있을 건데 문제는 이건 병에게 해이가 있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병에게 해이가 있다면 그러면 갑은 병에게 못 줘라고 할 수 있을 거고 Y는 자기의 전자인 갑의 항변을 빌려와서 전자의 항변으로 Y가 못 줘라고 할 건데 문제는 아까 병이 음을 이미 양수한 뒤에 해제가 되었다. 그건 병이 해이가 없다는 거야. 병이 해이가 없다면 갑은 병에게 못 줘라는 소리를 못하는 거야. 못하면 Y가 갑의 자기의 전자인 갑의 항변을 원용해서 제3자의 항변, 전자의 항변 그것도 Y도 못하는 거야. 알겠나? 그래서 이걸 항변 원용을 해서 못 줘라는 소리를 Y가 못한다. 그거는 바로 보증에 따른 책임을 Y가 부담한다. 1번 지문이 이게 Y가 보증인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출제했다. 니들 아마 조금 전에 내가 했던 말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아마 10명 중에 한 7명 정도는 될 거야. 빨리 1번 해설 일시정지 누르고 꼼꼼하게 읽어. 뭔 말인지 알았니? 예, 그 다음에 못 읽은 분들은 일단 그 다음 진도로 따라오시고 나중에 이제 일시정지 한 번 더 누르도록 하세요. 그래서 어쨌건 1번의 경우에는 Y가 보증인으로 책임을 지는 경우입니다. 올바른 걸 고르라고 지금 문제에 나와 있죠.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올바른 건 1번입니다. 그러면 4번은 과연 Y가 보증인으로 책임을 지는 걸까 안 지는 걸까? 4번 읽어.
여러분들 여기에 이게 뭐지? 지급기일까지 보증한다. 이게 if 문구야. 이게 조건문이야. 의미가 뭐니? 만약 소진이 나 FOR 보증인인 Y에게 지급 제시 기간까지 들고 온다면 if 그때까지 들고 온다면 그때까지 들고 온다면 보증인인 내가 책임을 질게라는 조건 문구거든. 빨리 4번 읽어. 이런데도 불구하고 소진이 제시기간이 지난 뒤에 들고 왔다면 내가 쓴 if문에 위반했으니까 못 주겠다라고 할 수 있어. if문 그대로 효력이 유익적으로 있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았냐? 예, 이래서 4번의 경우에는 if문이 유익이기 때문에 쓴 대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쓴 대로 효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급 제시 기간이 지급기일이 경관 후에 병이 들고 왔다면 그런 병에게는 못 준다라고 할 수 있다. 이때는 책임을 안 진다.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인가? 아니다. 예, 이것도 여러분은 지금 아마 10명 가운데 아마도 한 3명, 4명은 못 알아들었을 거야. 4번 해설 꼼꼼하게 일시정지 누르고 읽어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아래쪽 문제 내려가서 83번에 2번 읽어. 여기에 혁붕쌤 앞에 화면에 밑줄 그은 거 여러분도 따라서 밑줄 거. 무엇이 어떤 그 배설을 했다는 것이 조건부 배설을 했다는 거야. 기억이 나니? 조건부 배설에 있어서 조건은 무익이야. 그건 무시하면 돼. 그지? 2번 끝까지 읽어. 올바릅니다. 여기에 그 if라는 조건문만 무시하고 조건이 없는 그런 배설로 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올바르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자. 84번에 3번 읽어.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환음 소진병이 환음 지급인 A에게 인수 좀 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환음의 지급인 A가 일단 인수인으로 도장을 찍기는 찍고 그 다음에 서울이란 글자를 두 줄로 북북 긋고 제주라고 썼다. 혁붕새 같으면 주먹이 날아갔을 거다 그랬는데 어쨌건 그건 변경인수라 그러잖아. 그 변경인수는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기억이 나니?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은 게 그게 서울을 두 줄로 긋고 제주라고 쓴 거나 제주라는 글자를 끼워 넣은 거나 만약 비가 온다면 이라는 글자를 끼워 넣은 거나 본질은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변경인수도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보듯이 조건부 인수도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본다. 기억이 나지? 3번 지문 한 번 더 읽어. 알겠냐? OX 뭐야? 올바르다. O이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주제 참가가 들어가네. 자, 아래쪽에 퀴즈 읽어. 딴 거 몰라도 된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12글자 시작 참가 등본 위탁 복본 그건 알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로 해야 될 게 참가는 참가 인수 참가 지급이 있는데 기억이 혁풍샘이 안 나네. 참가 인수 참가 지급 중에 뭐는 만기 전의 상환 청구로 예쁜 여자 연예인이 공경을 당하는 걸 막아주는 그래서 만기 전 상환 청구를 막아주는 거고 뭐는 만기 전 만기 후 모두 다 막아주는 시작 참가 인수는 만기 전의 상환 청구를 막아주는 거고 참가 지급은 만기 전이든 후든 모두 다 막아주는. 예, 여기에는 뭐가 나왔지? 그지? 그게 참가 지급이 나왔고 요건 이런 뜻이야. 요게 후라는 글자를 끼워 넣으면 되는 거야. 그 똑같은 말이야. 만기에 상환 청구를 한다. 그게 만기 후 상환 청구라는 뜻이고 만기 전의 상환 청구도 모두 막아주는 게 참가 지급이다. 올바른 문장입니다.
이거 아래쪽에 여러분들이 딱 요 정도 해설만 읽으면 돼. 빨리 읽어. 예,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85번. 이거는 말입니다. 우리가 12글자 가운데 앞에 4글자 떼고 등본 위탁 복본 등본 위탁 복본 이 8글자만 외워도 풀려. 2번 읽어. 여기서 환음은 지금 위탁증권이니까 복본을 할 수 있지만 위탁 복본 약속음은 복본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수표는 복본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그지? 위탁 복본이니까. 이래서 2번은 이 X표근 두 군데가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읽어. 엄은 등본을 할 수가 있지만 엄 등본이잖아. 수표는 등본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엄인 그지 약속엄은 등본을 발행할 수 있어요.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화면으로 한 번 더 확인해. 이 부분이 잘못된 거야. 모두 4군데가 잘못된 겁니다. 이게 말입니다. 사실은 85번의 모양으로 생긴 문제가 모두 한 10개 정도가 있었어. 그런데 10개 가운데 8개 정도는 남겨두고 8개는 삭제하고 한 2개만 남겨둔 거야. 굉장히 많이 나왔어. 예, 그 다음에 이제 86번 뭐 출제한 거지? 시효를 출제했어. 이거 여러분들 여기 봐. 1번 지문도 시효, 2번 지문도 시효, 3번도 4번도 5번도 시효지. 이러면 내가 권장하는 건 나는 과도하게 학생들이 자기의 머리를 신뢰하는 걸 굉장히 나쁘게 생각해. 왜 그런가 하면 좋은 머리로 꿈벅꿈벅 하다가 잠깐 착각하면 1년 동안 뼈 빠지게 공부했던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다고. 과도하게 신뢰하는 것보다 딱 혁풍쌤 스타일은 이렇게 쓰고 푸는 게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니까 먼저 쓸 거는 그게 3일반 일반반을 먼저 쓰는 것보다 만만 환제, 텐텐 환제를 먼저 쓰고 이걸 먼저 쓰는 게 요령이 조금 더 편할 거야. 깨끗하게 볼 수 있을 거야. 만만 환제, 텐텐 환제를 먼저 쓴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지문 보자. 이게 환음의 인수인. 인수인은 어떤 채무자지? 주채무자야. 그지? 그러면 이 사람은 모두 6개의 칸이 있다고 할 때 요걸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칸이라고 하자. 여기에 동그라미 1번 지문 인수인에 대한 권리의 그 시효기간은 몇 번 칸에 들어가는 거지? 1번 칸에 들어가. 알고 있지? 1번 칸에 만기로부터 몇 년이니? 그지? 3일반 일반반 3년이야. 알겠냐? 이러니까 1번 지문 읽어. O야 X야. 올바릅니다. 그 다음에 2번 읽어. 이거 어음소진의 배생과 발행에 대한 뭐라고? 상환 청구권. 어음에서 상환 청구권을 물었어. 1번에서 6번까지 6개의 셀 중에 몇 번을 물어보는 거니? 2번을 물어보는 거야. 2번. 그치? 그러면 보자. 거절 증서의 날짜 또는 만기일. 요거는 뭐지? 까칠한 놈의 경우. 요거는 까칠하지 않은 경우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말. 그래서 그것은 3일반 일반반이니까 까칠하지 않다 하면 만기로부터 1년. 이게 되는 거야. 올바르다고. 이런 식으로 풀이해. 이렇게 하면 절대로 실수를 안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번 읽어. 여기 볼까? 3번에 환음 배서인 병이
또 다른 배서인 을에게 물어달라고 한다. 이거 어떤 거 말하지? 재상환 청구권이야. 그런데 수표가 아니고 엄이라고 했네. 1번에서 6번까지 가운데 몇 번째 칸이지? 세 번째 3번이야. 그러면 이걸 써넣으면 되지. 시작. 만만화재 텐턴화재님이 섞어 3일 반년이네. 뭔 말인지 알았나? 그러면 3번 지문, 동그라미 3번 지문 읽어. 문제는 환제의 말은 알아야 되겠지. 환제가 뭘까? 환수, 재소라는 글자가 3번 지문 안에 있을 거야. 환수 동그라미, 재소 동그라미. 알겠냐? 그러니까 반년은 물론 6개월일까? 이게 3번 지문은 올바른 거야. 이러면 실수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지. 그 다음에 4번 읽어. 이제 음이 아니고 수표가 나오네. 수표 소진이 배서인에 대해서 상환 청구를 한다. 이거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셀 가운데 몇 번을 물어보는 거야? 5번 셀을 물어보는 거야. 알겠나? 5번 셀이라고 하면 3일반 1반 반년이거든. 6개월. 그렇지? 그런데 뭐로부터 6개월이니? 그게 10일 제시기간 10. 그래서 제시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개월이야. 그러면 4번 지문 읽어. 이거 O야 X야? X입니다. 어디가 틀렸니? 1년을 뭐로 바꿔야 될까? 6개월로 바꿔야 돼. 예,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거고, 여러분들 여기에 3번 지문에 어떤 글자에 빨간별 할까? 이게 다른이란 글자가 보이면 뭘 출제한 거지? 재상환 청구권이야. 이제 이런 건 알지? 5번 읽어. 이거는 뭘까? 이미 물어냈던 병이, 상환의 의무를 이미 이행한 병이 그 앞에 있는 자에게 또 물어내라. 이것도 뭐를 물어보는 거지? 맞아. 재상환 청구를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몇 번 셀을 출제한 거니? 6번 셀이야. 음이 아니고 수표니까. 그지? 끝까지 읽어. 이거 조금 전에 풀이하는데 시간이 길게 걸렸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내가 설명을 하고 계속 말을 하니까 그런 거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누구에게 막 설명하면서 푸는 게 아니잖아. 먼저 뭐를 쓴다고? 이런 전체가 시어로 나오는, 시어로 빼곡한 5개의 지문이 보이면 무조건 만만환제, 텐텐환제를 먼저 쓰고 그 뒤에 바로 이어서 3일반, 1반만을 써서 딱딱 풀면 이거는 바로 답이 보일 거야. 잘못된 게. 그 다음에 아래쪽에 2번 지문을 읽어. 우리가 조금 전에 모두 다 해가지고 1번에서 6번까지의 셀이 있었는데, 이들을 보증을 한 보증인들은 과연 시효 기간이 어떻게 될까? 그거는 피보증인을 부종적으로 따라갑니다. 그지? 2번 이건 누구지? 약소금의 발행인을 보증한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약소금의 발행인은 1번에서 6번 셀 가운데 몇 번에 들어가니? 1번이지. 1번이면 뭐로부터 몇 년이 지난다? 시작. 만기 더하기 3년이 지나니까 보증인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알겠냐? 그러면 2번 지문은 OX 뭐야? O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3번 지문 읽어. 이때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절대로 출제자가 안 보여주려고, 그지? 상환 청구권, 재상환 청구권 이런 말을 안 쓴다. 그 가운데 여러분이 이미 훈련이 많이 되는 것이, 재상환 청구권은 다른이라는 글자가 보이거나 혹은 상환 의무를 이미 이행한이라는 글자가 보이는 거고, 반면에 그게 재상환 청구가 아니고 원래의 상환 청구는 어떤 글자가 보인다고 했니? 원래의 상환 청구라고 하는 것은 배서인 또는 환음이나 수표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 아니면 지급 거절 또는 인수 거절이 있었을 때의 청구권, 이런 말로 나와.
이거 두 개를 묶으면 이게 결국 어떤 뜻이 된다고 필기하는 게 좋아. 이거 말하는 거야. 알겠냐? 이럴 때 이게 어음이냐 수표냐? 어음이잖아. 이제 뻔하지. 어음에서의 그 상환증권은 몇 번 셀이야? 2번 셀이란 말이야. 2번 셀이면 뭐로부터 얼마가 지나면 된다? 시작. 만기로부터 1년. 만약에 까칠한 놈이 있었다면 거절 증서인 날로부터 1년이 되는 거고. 알겠나? 이러면 빨리 3번 읽어. O야 X야. 올바릅니다. 예, 이래서 2번과 3번 모두 올바른 거다.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한다. 이건 뭐 도대체 잘못 찍을 가능성이 없는 거지. 예, 이제 아래쪽에 5번 읽어. 자, 88번 문제 5번. 이거는 이제까지 우리가 풀이를 하지 않았던 1번에서 6번까지 셀 가운데 누구의 몇 번에 대한 거지? 4번에 대한 거야. 수표의 지급 보증. 그러면 뭐로부터 몇 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제시기간이 지난 후 제시기간이 지난 후 1년이야. 알겠니? 5번 빨리 읽어. O야 X야. X야. 이 부분을 뭐로 바꿔야 돼? 1년으로 바꿔야 돼. 그 다음에 이게 말이야, 내가 이 정도 왔기 때문에 설명을 한마디 해줄게. 시효가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지금 내가 이게 정말로 삭제를 많이 하고도 남아있는 게 굉장히 많이 보이지. 거의 이제 내년도에도 나올 거야. 이건 거저 주는 거야. 머리 글자 뭐를 외우고 있다면 시작 3일반 일반반 만환제 텐탄환제. 그럼 도저히 틀릴 수가 없단 말이야. 무조건 나와. 그 다음에 89번에 2번 읽어. 이게 환음 소진이 배서인에 대하여 또는 환음 발행에 대하여 청구한다. 뭐 물어보는 거니? 그게 바로 상환 청구권이지. 이런데 이게 어음이야. 그지? 수표가 아니고 셀 몇 번 셀이니? 2번 셀이야. 2번 셀이면 뭐로부터? 시작. 만기로부터 1년. 그런데 까칠한 놈이 가끔 하나씩 있잖아. 병들 중에 까칠한 놈. 그럴 때는 만기라는 글자를 뭐로 바꿔야 돼? 로펌에 갔다 오는 거절 증서의 날로부터 1년이 들어가는 거야. 여기 설문에 거절 증서가 보이면 이놈은 까칠한 놈이란 말이야. 2번 읽어. 알겠냐? O야 X야. O입니다. 알았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금 쉬다가 또 마지막 이제 끝나는 촬영을 할 거예요. 90번. 90번에 1번 읽어. 요거는 내가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에 어디에 그것을 써뒀나? 여기에 썼구나. 아닌데. 내가 읽어주는 게 나을 것 같네. 자, 거기 시효에 관한 거 우리 저 강의 노트에 299면 흠흠 3년. 이게 갑자기 왜 안 보이나? 여기에 바로 읽어주자. 허허, 우리 강의 노트에 있는 걸 지금 내가 위치를 찾지를 못했어. 나도 이제 상당히 피곤해서 그런 거야. 1번 읽어봐. 이게
음의 그 시효를 계산을 할 때 음의 시효가 언제 카운트가 되는가? 만만 환제, 텐텐 환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 거기서 만기로부터 3년, 만기로부터 1년 이런데 만약에 만기가 일요일이면 어떤 식으로 되니? 여러분, 이게 3년이라는 시간은 정말로 길지. 그런데 만기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음이 소멸해버린다. 시효가 완성된다. 이때 그 3년이 출발하는 첫 번째 날짜가 일요일이라고 해서 그거를 점프하지는 않아요. 이 긴 날짜에 시작하는 하루 정도가 곱하기 한번 해볼까? 365 곱하기 3은 엄청나게 긴 날이지. 1000날이 넘잖아. 1000일이. 그런데 여기 시작하는 날짜가 설령 일요일이라고 해서 그걸 점프하지는 않는다고. 너무나도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뜻의 내용인데 1번 읽어. 1번이 잘못된 거야. 알겠니? 이 긴 날짜에 시작하는 일요일 하루 빼고 그 다음에 1000몇백일을 계산한다. 그런 건 아니야. 잘못된 건 1번이다. 그 다음에 2번 읽어. 이게 무비용이라는 글자가 있다. 그러면 까칠하지 않은 경우라고 쓴다. 병이 까칠하지 않은 경우. 예, 여기에는 아래쪽에 밑줄 긋고 이거는 어떤 권리라고 할까? 다른이라는 글자가 없는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상환 청구권이라고 써야 되겠지. 알겠냐? 1번에서 6번까지 몇 번 셀을 말하는 것이 엄인데, 그지? 엄이고 그게 상환 청구권이고 까칠하지 않은 경우라 그러면 만기로부터 1년인 거야. 알겠니? 2번 읽어. 2번 O야 X야. 올바르다. 정말 문제 많이 나오지. 이런 건 틀리면 안 되는 거야. 마지막은 니들이 풀게 해줄게. 마지막에 3번 읽어. 어떤 글자에 빨간 별 할까? 다른이라는 글자. 알겠냐? 몇 번 셀이야? 3번 셀이지. 뭐로부터 몇 개월이야? 환제로부터 6개월이야. 빨리 끝까지 읽어. 알겠니? O야 X야. O입니다. 이런 식으로 풀이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제 진도 남아있는 게 딱 수표가 남았어요. 그래서 조금 쉬고 마지막에 거기까지 하고 끝낼게요.